화폐 주조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탁 보면 알아야죠. 화폐 주조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화폐를 다 외우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화폐가 있을 텐데 그 화폐를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외워요? 순서대로. 응? 그럼 맞추겠죠. 에이씨, 너나 맞춰. 씨. 잘 해보라고. 하다 보면 할 수 있어. 자, 화폐 주조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랑 개념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다. 화폐 주조는 화폐 주조대로 할 거고 고리대는 고리대로 갈 겁니다. 화폐 주조예요. 화폐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 이것도 우리 수험생들이 그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5만 원짜리 지폐를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일까요? 한 장에. 자, 그런 거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그 만드는 거 보면 이렇게 쫙 만들어가지고 막 자르지 않아요? 그죠? 그럼 그 5만 원짜리 만약에 한 판이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판에 예를 들어서 5만 원권 지폐가 뭐 한 60장 들어간다. 그럼 이거 한 장이 300만 원이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한 장을 만드는데 원가가 300만 원이 들어가겠어요? 그럼 이건 찍어낸과 동시에 국가 재정이 확보되죠. 300만 원이면 국가 재정이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기본서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화폐 주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통한 재정 확보. 저도 만들고 싶어요. 큰일 나는 소리죠? 화폐 주조 과정에서 발생. 그러니까 이 말이 뭔지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요즘엔 근데 되게 웃긴 거 있죠. 10원짜리 만드는데 원가가 10원이 더 든대죠. 요즘 어떤 미친놈들이 있어요. 그 10원을 녹여서 그걸 구리를 빼내는 사람들이 있다며요. 진짜? 지금 이분이 진짜? 그럼 반말이잖아.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구리가 비싸잖아요. 그걸 잘 녹여서 이제 구리를 빼내면 거기에 원가가 10원이 더 되나 봐요. 근데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그거 큰일 나는 거야 다. 국가 돈 훼손시키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의 경제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1인당 GDP 이런 얘기 하죠. 뭐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 이런 것도 하죠. 무역 같은 거 배울 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화폐가 없으면 국가가 경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통화량을 늘리거나 통화량을 줄여서 경제를 통제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국가가 경제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화폐를 통해서 국가가 경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죠. 화폐가 없으면 국가가 경제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막 쌀 이런 걸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거래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할 수도 없고, 내년에는 어떻게 경제를 꾸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부가 화폐 주조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근데 민간에서는 이거를 화폐를 사용해요,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죠. 할 이유가 없어요. 자, 유통 노력이 이루어지는데 정부에서 유통을 노력해요. 근데 민간에서는 유통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100량이 있다. 엽전이. 여기에 쌀이 100가마, 이게 여기가 한 가마가 있다. 그럼 사람은 한 가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더 커도. 이 사람들은 왜? 어차피 이거 있으면 이거 사야 되거든. 그 경제 규모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어봤자 어차피 쌀 사거든. 근데 이걸 왜 가져가? 쌀이 더 좋지. 그냥 번거롭기만 하죠. 관리들의 녹봉도 국가가 화폐로 지급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국가가 이제 화폐를 사용하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관리들의 녹봉 지급. 이렇게 이제 지급하면 아무래도 관리들이 화폐를 갖고 있으니까 화폐를 좀 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통을 시켜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관영상점에서는 화폐로만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수 있겠죠. 국가가 통제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 사료들을 보면 무슨 사료지? 연조기감이라는 사료를 보면 싸움도 나요. 왜냐면 관영상점에서 돈 달라는데 이쪽에서 돈 없으니까 쌀 받아라. 나는 돈을 취급하지 않는다. 막 이거 관영 돈 줘요. 쌀 받으면 되지 왜 돈 달리냐? 돈이 뭐냐? 막 이런 거죠. 백성들의 반발로 실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성들은 뭐가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이 자료를 한번 보는데요. 이 숙종 때 화폐 주조예요. 이 숙종은 고려 숙종도 있고 조선 숙종도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이 화폐예요. 조선 숙종도 3차 상평통보라고 해서 조선시대에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최초의 화폐를 만든. 그러니까 외우실 때 화폐 숙종으로 외우세요. 숙종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화폐가 붙어야 돼요. 화폐. 숙종 7년 왕이 명하기를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나라에 이익이 되는데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제 금속을 녹여 돈을 만드는 법령을 제정한다. 돈 15,000꾸러미를 주조하여 문무양반과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돈 유통의 시초로 삼도록 하였다. 요거는 이따가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숙종 때 어떤 돈이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포커스. 이거는 이제 접근법이 아니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화폐 발행 순서를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화폐 발행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돈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자, 권원중보입니다. 권원중보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최초의 화폐인데 이게 철전입니다. 철전. 뭐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걸 우리가 했었다는 거야. 언제 했냐면 성종 때. 성종 때 업적에 보면 권원중보가 들어있어요. 놀랍죠? 성종 15년에 발행된 화폐예요. 이게 이제 철전입니다. 철전. 고려 시대 고려 최초의 화폐. 제가 전에 이 철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뭘로 만들어서 철전이에요? 철로 만들어. 동으로 만들면 동전이죠.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동전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철전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 다음에 은병이 있습니다. 은병. 은병은 은으로 만든 병이에요. 뭐로 만든 병? 은으로 만든 병. 이걸 은병이라고 합니다. 이걸 활구라고도 하는데 뭐라고도 해요? 이걸 활구라고도 옆에 쓰세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쓰냐면 우리 지형을 본떠서 만들어요.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서.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만들었다. 어, 1101년 숙종 6년에 만들어져요. 숙종 6년에. 이게 엄청난 고액 화폐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액 화폐냐? 잘 볼게요. 어느 정도의 고액 화폐냐? 면포 한 100필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면포로 따지면, 그러니까 고려 말에 나온 면포로 따지면 이 은병이 한 100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면포 100필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하나씩 볼게요. 면포 한 필이 폭 37cm, 옷감이 16m 34c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필이 그 정도예요. 17m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 옷감이. 그게 100필이 있으면 은병 하나야. 이게 100필이 있으면. 정리 한번 해보죠. 은병 한 개가
면포 100필 정도 된다. 어마어마한 화폐죠. 그럼 이제 이거는 누구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화폐였어요. 그렇죠. 귀족들 사이에서만 유통돼요. 이런 화폐를 일반 평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쓸 수는 없죠. 귀족 사이에서, 귀족들 사이에서 유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자, 이것도 숙종이죠. 지금 1년 뒤 숙종 7년 1102년에 이 화폐가 만들어져요. 사만 통보예요. 숙종 7년 1102년이에요. 사만 통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똑같이 만들어지는 화폐인데 해동 통보가 만들어져요. 사만 통보, 해동 통보. 이게 숙종 7년이에요. 그럼 이 두 개 화폐는 같은 데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승려 의천을 나중에 배우게 되거든요. 이 의천이 문종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천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숙종 때입니다. 이 의천이 건의를 해서 만들어요.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이 설치돼요. 뭐가 설치돼요? 주전도감은 뜻이 뭐예요? 전자가 돈 전자니까 돈을 주조하는 관청이란 뜻이에요. 자, 이 주전도감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수험생들이 자꾸 질문하시는데, 선생님 주전도감은 우천이 고려시대 때 만든 거 아니에요? 맞는데 이 주전도감은 고유 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화폐를 만드는 곳을 뭐라고 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전도감은 의천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려시대만. 조선시대 때도 주전도감이 있어요.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일반 명사예요. 그냥 화폐를 찍는 관청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전도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전을 주조하죠. 근데 그 사료를 보면 이 의천이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때, 자 보세요. 의천이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이 해동통보, 사만통보가 만들어지는데, 잘 보세요. 사만통보, 해동통보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왜 만들려고 했느냐? 이게 그 원래 화폐는 교환하고 이러는 데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세금 걷는 데 유용해서 한 거예요. 세금을 화폐로 걷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쌀로 걷으니까 운반하기도 어떻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이 의천이 문종의 넷째 아들이니까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실의 입장에서 화폐 사용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세금 징수 목적이에요. 세금 징수 목적으로 건의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볼게요. 이 은병이 제가 아까 전에 고액화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게 고액화폐니까 이게 뭐가 생길까요? 위조가 일어나요. 위조가. 비슷하게 그냥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이 은병에다 무늬를 새기기 시작해요. 이걸 이제 쇠은이라고 해요. 쇠은. 뭐라고 해요? 쇠은이라고 하는데, 충렬왕 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저품질의 은병.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뭐예요? 위조 은병. 이런 걸 막으려고 은병에다 뭐를 새긴 거예요? 무늬 같은 걸 넣는 거예요. 이걸 쇠은이라고 해요. 쇠은.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제가 작년에 개망신,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개망. 제가 이거 수업을 하면서 수험생들한테 뭐라 했냐면, 이런 건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이걸 왜 내요? 이게 노란색을 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걸 캡처를 해서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믿을 수 없는 적중률. 이런 걸 이제 전략적 안티라고 그래요. 절대 나오지 않는다. 절대 나오지 않는다. 이걸 버퍼링을 만들어 가지고 절대 나오지 않는다. 절대 나오지 않는다. 절대 나오지 않는다. 자, 14번 국가직 뭐 이래 가지고 옆에다 실어놨어요. 그분을 찾아야 돼, 내가. 사람 인생 가지고 장난하시면 안 돼요. 근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거 편집을 잘 해놨어요. 믿을 수 없는 적중률. 보지 말라고 해서 안 봤더니 나왔다. 이게 공무원을 가르치면서 항상 그 드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어려움이 도대체 어떤 게 나오느냐가 고민이 아니고 어떤 걸 안 낼까? 어떻게 이런 걸 낼 수 있지? 이런 고민을 들게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공무원 한국사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지? 저는 쇠은을 내는 사람은 전 진짜 쇠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소은병이 있는데요. 이 소은병은 충해왕 원년 때 만들어져요. 이 두 개가 다 소은병도 그렇고 소은병은 은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조그맣게 만드는데 조그맣게 만들면 기술력이 좋아져야 돼요? 나빠져야 돼요? 좋아져야죠. 그러니까 작게 만드는 건 기술력이 좋은 거예요. 크게 만드는 것보다 작게 만드는 게 기술력이 좋은 건지 아시죠? 그럼 이거 두 개는 다 뭐의 위조를 막기 위해서요? 은병의 위조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저품질의 은병 뭐 이렇게. 이게 위조죠. 은병의 위조를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은병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내니까 이걸 또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화입니다. 저화. 이 저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예요. 뭐라고요? 최초의 지폐. 종이로 만드는 겁니다. 공양왕 3년에 만들죠. 근데 연도수를 보니까요. 1391년 이듬해가 뭐예요? 조선 건국이죠. 그럼 이거 정치적 혼란 때문에 저하 발행이 중단됐겠는데? 조선 건국으로 발행이 중단돼요. 그랬다가 태종 때 다시 만들어져요. 태종 이방원. 태종 때 다시 만들어져요. 태종 때 재발행돼요. 조선 건국으로 발행이 중단됐다가 태종 때 다시 발행된다. 이게 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만 외우시면 이제 문제는 다 맞추시는 거예요. 쉽죠? 표정이 왜 그래? 때릴 것 같네요? 이것만 외우시면 다 맞출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의 화폐가 우리나라에도 통용되는 시기가 있겠죠. 어느 시기에? 그렇죠. 뭐 그런 건 따로 떼서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지원보초라고 합니다. 지원보초. 지원보초는 원나라의 지폐예요. 지폐. 원나라 지폐. 이 지원보초 때문에 저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시기를 보면. 원나라 화폐죠.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 화폐 유통 순서 낼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운과 소운병을 지우면 이것만 흰색이죠? 이게 다 노란색이고 이걸 지우고 지원보초를 여기다 놓으면 유통 순서가 돼요. 이게 충자니까 이게 원간섭이 되죠. 선생님, 세운과 지원보초는 어떤 게 유통이 먼저입니까? 그런 건 안 나오겠죠.
그런 건 안 나와? 아, 상식적으로 그런 건 안 내겠죠. 아, 이게 유통이 먼저냐 이게 유통이 먼저냐 이런 걸 내겠어요? 아, 왜 그래요?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통 순서를 물어볼 때는 권원중보, 은병, 사마통보, 해동통보, 지원보초, 저하 이 순서죠. 그렇죠? 왜냐하면 쇠은과 소은병은 유통된다기보다는 은병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또 한번 보시죠. 여기가 한자로 건원중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철이고요. 삼한통보 이렇게 이게 동전이에요. 이거는 해동통보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이게 은병이에요. 이게 정말 은병이에요. 그렇죠? 이게 은병. 선생님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지형을 본뜬 거예요? 우리나라 지형을 본뜬 거예요. 뭘 어디가 해요? 이건 쇠은인데 이건 파편이에요. 파편. 그러니까 이 전체 은병인데 그 안에 무늬를 새긴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는 지금 없고요. 이게 지원 통행 보초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지원 보초예요. 이게 지폐죠, 지폐. 유통 순서 잘 기억하시고요. 유통 순서. 자, 그다음에 화폐 유통의 한계를 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기본적으로 고려의 경제 구조는 자급자족적 경제 구조이므로 뭐가 유통되기가 어려워요? 화폐 유통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적 경제에서는 화폐가 유통되기 어렵습니다. 계속 또 우리 어머님이 얘기하는데 이걸 사니? 이래가지고는 유통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귀족들도 막 엄청나게 반발해요. 왜 반발해요? 자기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되니까? 파악이 되니까 그런 게 싫은 거죠. 화폐로 만약에 녹봉을 화폐로 받으면 정확히 경제 규모나 이 거래 규모나 이런 게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결과는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화폐 유통이 일어난다고 막 상업이 발달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건 정부 주도로 화폐가 일어나는 거니까. 다점, 주점 등에 사용돼. 이 다점, 주점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죠? 관영상점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죠. 관영상점 등에서 사용이 돼요. 현물 거래는 지속됩니다. 여기서 현물은 뭐예요? 쌀, 뭐 배 이런 거, 포목 이런 걸로 거래를 계속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화폐 부분은 이제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리대의 성행과 농민의 몰락이에요. 근데 이 고리대 부분은 자 보세요. 고리대 부분은 고리와 비슷한 말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장리. 이자를 길게 받아도 고리가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제가 전에 자동차 뭐 사는데 막 뭐야 뭐 막 70 몇 개월씩 막 할부해 주잖아. 그거 자동차 그거 그 뭐야 그 돈 내다가 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 이자는 싸도 그렇게 이자 그 기간이 길어지면 고리랑 같은 결과가 초래되죠.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이 그러잖아. 5년 거치 30년 상환, 10년 거치 35년 상환. 집 사는 순간 그치요? 자기 집이 아니야. 은행 월세 내고 있는 거지. 그쵸? 계속 내는 거야. 은행 35년 동안 40년 동안. 고리대의 성행과 농민의 몰락인데 이게 성행하면 얘가 이렇게 돼요.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고리대의 성행. 농민의 몰락을 초래한다. 이게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장생고. 고려시대 때는 장생고가 운영돼요. 이게 뭔지 알아요? 사찰고리대예요. 절에서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지? 러시앤 캐시 송광사? 아니, 송광사를 먼저 붙여요. 송광사 러시앤 캐시. 그렇죠? 뭐 흥왕사 리드코프. 그렇죠? 뭐 신륵사 오케이 캐시 뭐 이런 거죠. 샤샤. 고려시대 때 사찰이 얼마나 세속에 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도전이가 이 불교를 없애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이가 얘기했던 그 불교는 정상적인 불교를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불교가 문제라는 거죠. 세상에 오직 할 짓이 없으면 종교 단체가, 종교 집단이 백성들에게 고리대를 하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좀 개념이 다른데요. 이거는 농민의 몰락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춘대 추납제도를 좀 설명하려고 나오는 건데 이건 보혜 성행입니다. 보혜 성행. 뭐의 성행? 보혜 성행. 이거는 위에 있는 고리대와는 성격이 좀 달라요. 위에 있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 좀 기억해 주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왜 고리대의 성행과 농민의 몰락에서 보가 나옵니까? 이 보가 나중에 이제 좀 고리대 성격으로 변질되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보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좋은 취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